미국을 읽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가주 상원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 세이프티 액트 AB 1955 법안에 대한 내용, 다가오는 주일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생각해보는 바람직한 이 시대의 아버지상과 최근 무산된 아동보호법 발의안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의 이슈를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주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GBC 정오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교육부 교사와 교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 여부 또는 성 전환자 정의 사실을 부모에게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AB 1955 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결국은 통과되었고요. 이제 하원만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명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접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로님? 네,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가주의회는 그 미성년 아이들, 공립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아이들에 관련한 그런 그 중요한 이슈들을 부모로부터 숨기는 성정체성 혹은 낙태 뭐 이런 그런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이슈들을 부모로부터 숨기는 비밀로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일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동보호법이라는 이제 명칭을 달고 그것을 주민 발의안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죠. 네. 예, 그런데 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그런 수많은 과거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법안들, 부모의 권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부모의 권리를 뺏어가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회들이 그것을 반해서 그것을 자체 내의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네. 그런 그 방침들을 만드니까 네. 주 차원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공립학교나 교육부는 그런 사항들을 특히 이 이슈에 관해서는 LGBTQ 아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꾸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것을 부모로부터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그 학교나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알리는,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금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죠. 네. 예, 그런 법안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법안도 상원은 40명이다. 그리고 하원은 80명인데 상원에서 40명 중에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40석 중에서 29명이 찬성하는데 저는 다 민주당이고 그리고 3명은 이제 absent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은 다 합해봐야 상원의원이 8명밖에 안 되는데 반대표 전원이 공화당 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그 양정당의 그 입장이 분명하죠. 네. 예, 민주당은 이런 법안이 나올 때마다 똘똘 뭉쳐서 늘 찬성을 하고 공화당은 그 반대로 다 반대를 하고 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성년자 아이들이 혹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혼란을 일으켜서 바꾸고 싶거나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생기더라도 네. 부모들이 사실은 알아야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치료나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이제 그것을 치료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그것을 부모로부터는 비밀로 하면서 자신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성전환 수술도 하도록 카운슬링도 해주고 치료하는 카운슬링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그렇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그 두 가지 음성 파일을 가져왔는데 그 두 번째 파일 한번 먼저 들어보겠는데 부모님이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나온 부모님이 이제 그 발언하신 것을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이분이 11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최근에 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안에 어떤 그 병을 가진 분이 있고 그래서 이 11살짜리 소녀아이가 굉장히 그 디프레션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네가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너는 남자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꿰어서 그 아이를 성전환을 하도록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네. My name is Aurora Regino. Until the events involving my daughter, I was a registered Democrat. I voted for same-sex marriage. I am a plaintiff in a lawsuit that I filed against Chico Unified School District for their secret social transition of my 11-year-old daughter. In the fall of 2022, following the death of her grandfather, my daughter was depressed. I also had breast cancer, and our family wa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My daughter was influenced by her school to believe that her sadness was because she was really a boy. When she told a school counselor that she felt this way, the counselor did not tell me. Instead, without contacting me, the counselor and my daughter's teacher arranged for the entire school to begin using a male name that my daughter had picked out and referred to her with the male pronouns. The school cemented and encouraged this male identity for my daughter behind my back. Over that period, my daughter's depression worsened. Finally, my daughter told her grandmother, my mother, about what was going on at school. My mother told me I was horrified that the school had done this without even informing me. My daughter was just confused about her identity. When I learned of what was going on, I was able to get my daughter the therapy she needed. But because she had been socially transitioned at school, she felt trapped in the new boy identity that the school was encouraging. She continued to go by the boy's name and pronouns for the rest of the school year because she felt trapped. My daughter still struggles with her mental health today. Later, when I complained to the school about what had happened, I learned about the school's parental secrecy policy, which takes parents out of the equation. This drives a wedge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I understand my daughter's school continues to deceive parents to this day. Had I not found out what the school was doing to my daughter, she likely would have kept identifying as a boy. Like many children, she probably would also have moved towards irreversible medical interventions like a mastectomy. Before I learned what was going on, she had already had conversations about breast binding with the school counselor. AB 1955 is misnamed. It should be called School Secrets Act because that's what it is. If it passes, children will be irreversibly harmed. Schools should not keep secrets about children's acute distress with their body. Gender dysphoria can be a serious condition, and parents need to b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treatment. If you want to prevent suicide in trans-identified children, you involved parents. Parents are the people who love their children the most and unconditionally. Gender dysphoria is a mental health issue completely different from sexual orientation, and dysphoric children need help from their parents, not secrecy from their school. The Children's Secret Act puts vulnerable children at risk when they need their parents the most. I am not the only parent with this story. Read Duty's opposition letter. Vote no on AB 1955.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동성 결혼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라고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자신의 11살짜리 소녀 아이가 딸이 그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유방암이 있고 이런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보고 카운슬 학교에서 교사가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너의 진정한 성 정체성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슬픈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꼬드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꼬드겨서
LGBTQ 사실 그 나이에 성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부모는 제껴두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법안은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법안이다. 네. 예, 그리고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이 아이가 자기가 그 남성의 그 남자의 이름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male pronoun 그 대명사도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서 그 성전환 수술 가슴을 절단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벌써 카운슬러와 그가 이 아이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공립학교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업을 가르치는 데 일종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의 공립학교는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꼬셔서 네. 어떻게 하든지 LGBTQ로 만들고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도적으로 마치 그들의 생각이 하나의 종교라도 되듯이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LGBTQ의 커뮤니티의 숫자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지도해 나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것은 이제 당연하고 의도적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달이 프라이드 만트죠. 예, 그래서 그 LGBTQ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자긍심 프라이드 만트라고 해서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이 법안을 왜 자신이 찬성하는지를 민주당 소속한 그 상원 의원이 그 가주 의사당에서 있었던 프라이드 만트 셀러브레이션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We are always there for these kids. These are our kids,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lifting them up and giving them a path to success. So we are working very hard to make that happen. And because we now, and this shows that representation matters, 10% of the California legislature is now LGBTQ, 12 out of 120. And it's actually mostly not San Francisco, LA. We have queer legislators from all over the state, from the Central Valley, from the Inland Empire, from San Diego. It's an amazing and beautiful tapestry of our community and tapestry of California. And even though we know that so much of the hate directed at our community is happening in other states, unfortunately it's here in California too. And we know that we have school boards in particular in some very conservative areas that are demonizing and attacking our LGBTQ youth in ways that are so dangerous. And so about a week ago, our caucus, the 12 of us, we said not on our watch, and we introduced legislation to ban these forced outing policies that some school boards are starting to adopt. Because we know that for all of us, a lot of experience in this room in terms of coming out, in terms of when, if, how someone comes out to their parents, that is our decision and no one else's damn business. And we're going to make that clear in the law of the state of California. But as we fight all the nasty people out there who are trying to harm us, and we're going to beat them and we're going to win, let's celebrate. Let's have just a festive and uplifting month. I am so excited about it. Happy Pride, everyone. 이분이 그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신데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첫 부분에 그런 말을 하죠. These are our children. 그게 이 연설을 향하는 이 장소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LGBTQ 커뮤니티의 멤버들입니다. 네. 그 아이가 지금 이 법안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제 그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는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It's none of the business for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모를 포함해서 혹은 그에게 영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부모를 포함해서
이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신들이 지금 이제 이분이 말했지만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10%는 LGBTQ 멤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미성년자들까지도 학교에서 부모와 상관없이 꼬드겨서 그들에게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원하면은 이 성전환 시술도 하도록 카운슬링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세 아들을 키웠지만은 다 성인이 되고 이제 저는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든지 입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들에게 키우도록 양육하도록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반대인 자신들의 아이들이다. 부모들은 너희들이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직까지 성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조차도 자신이 그 성정체성의 변화를 결정했다면은 it's none of your business. 근데 부모들도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법안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찬성하는 사람 의원들의 100%는 민주당 소속이고 반대하는 의원 100%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네. 확실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념이 그들의 생각이 마치 종교와 같아서 그 누구와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마치 종교와 같죠. 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런 법안들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는 이런 법안들을 일부분이라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번 발의안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도 그것이 주민 발의안이 성사가 되어서 11월 투표용지에 올려지고 투표에 붙여지고 해도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뽑아주지 않는 것이 네.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거든요.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전에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이야.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전에부터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저는 그분이 정말 당신은 누구냐? 정말 그렇게 제가 민주당이 최근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지난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꾸준하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은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이라면은 왜냐하면은 요즘은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나 교단들이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 교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동성애를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의 결혼식까지도 주례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교단과 교회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교단들도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수용을 하고 있고 교회들이 세속화돼 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강단에서 침묵하고 이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나갈 교회가 없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성화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스트러글 할 때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인데 근데 너무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들이 이번에 팬데믹이라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은 다시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방송이 돼서 제가 지금 거친 표현을 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싸우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 부모들, 교회 지도자들, 당신들은 뭐냐? 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부모의 권리를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고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그냥 관만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좀 제가 이것을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이런 표기를 보고 네. 물론 뭐 이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이런 법안을 선두적으로 해가면서 사실 캘리포니아는 진보적이라는 유럽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반성경적인 가치관 쪽으로 네. 반신앙적인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유권자들 정말 우리의 투표, 우리가 열심히 투표하면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이게 힘의 균형이 뒤집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껴진 힘의 균형이 약간이라도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정당과 정치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지금 현재 가주의 80%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화당 20%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에 출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제가 방송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책임은 우리 책임이다. 네.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우리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내가 한 투표해봐야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정말 각계의 지도자들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우리 가정에서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파더스데이가 되는데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이 또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또 우리 가정이 잘 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또 우리 아버님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버님이신데. 예, 제가 아버지로서 한 일은 제가 방송에서 전에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네.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이 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 역할을 약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후에도
그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흑인 커뮤니티 보면 지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그 아버지가 부재한 그 여성을 임신만 시켜놓고는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흑인 커뮤니티에 그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우리 아버님들이 아버지들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 맡은 역할은 세상이 좋은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그 롤 모델은 아바 Father, our eternal Father,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 참 목자 같이 우리가 그 우리 자녀를 가정을 보호하고 프로바이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성경은 가르치기를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제 며느리가 큰아들의 그 와이프인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수년이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제 아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말 그 잘 키움을 받은 것 같다. 그걸 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남편들을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나보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같이 그러나 제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새 아이들을 키우고 얘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 이제 자기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청지기로서 그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청지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그들이 성장한 후에는 나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네. 이제는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참 목대상, 그의 참 eternal father, 영원한 아버지로서 이제 인도에 주실 것이고 그러나 지금 오늘 법안에 관련해서 그 정언하신 그 어머님과 같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 부모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그 화가 나서 네.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네. 제가 그 제 가슴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가 나셨다라는 어르신이 저희 주변에 있다라는 게 참 부모로서는 참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